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40분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면역이라고 그러면 그저 침이나 맞고 보약이나 막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면역을 증강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면역이라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학문이고, 모든 질환은 면역력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거의 7, 80년 전부터 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2010년도부터 급격히 면역에 대해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면역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0여 년 전부터 면역을 연구하는 팀을 만들었고, 지금 13명의 석박사들이 면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선 면역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의 박테리아에 대해서 저항하는 면역, 바이러스, 화상, 독기스, 벌, 뱀, 독, 모든 것이 우리 몸에 유해하는 것들을 방어하는 능력을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몸은 방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야 중에서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몸이 면역 세포들이 작용을 하고 퇴치를 하고 아니면 져가지고 암에 걸려서 죽느냐 하는 것들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기냐 하는 원인이 다르고, 그 생긴 암세포가 어떻게 안 죽고 암으로 변하느냐 하는 원인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암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생긴 암세포들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남아서 암에 걸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 몸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세포의 숫자들이 6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포들은 일정한 수명이 있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죽어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죽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60조의 세포 중에서 매일 약 300억 내지 400억 개의 세포들이 새로 생깁니다. 머리도 자라고 피부도 때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오고, 새 세포는 자라나고 발톱도 자라나고 떨어져 나오고, 이런 세포들이 매일 400개 내지 400억 내지 300억 개가 생기고 죽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0억 내지 400억 개의 새로 생기는 세포 중에 불량품이 나온다. 그 불량품이 바로 암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300개 내지 수천 개의 암세포들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생긴다. 그런데 그러면 암에 다 걸려가지고 돌아가셔야 될 텐데 안 돌아가신다. 왜 그러냐? 그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 청소원들이 기능이 부족하거나 약하게 되면 암에 걸린다.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암세포가 몇백 개가 몇천 개가 생긴다 그러는데 왜 생기냐?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틀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고 형틀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틀은 가령 눈을 만드는 틀은 부게 되면 눈이 만들어지고, 손톱을 만드는 틀에 세포들이 부어지면 손톱을 만들어지고, 이를 만드는 세포,
그런데 만약에 그 틀이 깨져버렸다든지 변형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은 계속 잘못된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 그 틀을 형성하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 몸에 있는 DNA, 소위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 유전자의 형질대로 검은 머리도 나오고 흰 머리도 나오고 피부도 황색 피부가 나오고 백색 피부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전자에 바이러스라든지 자외선, 방사선, 또 유해물질, 요즘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그런 유해물질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이가 되게 되면은, 즉 틀이 깨지게 되면은 거기서 나온 제품들은 불량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 불량품을 조사하는 또 다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불량품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그 틀을 다시 개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복원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쭉 체크를 하다가 유전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바꿔주고 원위치로 시켜주고 원위치로 시켜주는데, 만약 그 복원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깨지게 되면은, 잘못되면은 복원이 안 됩니다. 계속 불량품이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안전장치를 우리 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틀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개조가 안 되면 에이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리고 판을 깨버립니다. 즉 말하자면 세포는 죽어버립니다. 에이 나 죽어버리자. 그래서 우리 몸 세포에는 항상 자폭장치, 때가 되면 죽는 자폭장치, 그걸 우리가 데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유전자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인 세포도 노화가 되면 가령 30시간이 지났다든지, 또 피부세포 같은 건 30일이라든지 적혈구는 120일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서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이제 때가 돼가지고 피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바로 프로그램이 자폭장치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복원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유전자가 복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에이 죽어버리자 그러고 차라리 더 이상 나쁜 거 만들지 말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폭 유전자까지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죽어버린다고 하면, 교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암이 걸리게 된다. 이게 암세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암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사람의 틀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 변이를 복원시키는 유전자가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자폭시키는 메커니즘, 자폭시키는 유전자까지 고장이 나게 됐을 때는 암세포가 나온다. 근데 여기에 관여하는 것들이 여러 자외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발암 물질 내지는 발암 환경이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데, 그런데 왜 우리 매일 형성이 되는 암세포들이 안 죽고, 아니 다 죽고 암에 안 걸리게 되냐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의문이 나실 겁니다. 하루에 몇백 개씩 생긴다는데 왜 사냐? 네. 그럴 때는 원인은 매일 생기는 암세포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매일매일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각 조직에는 잘못된 암세포들을 죽이는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면역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겼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잡아먹고 죽이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 면역 세포들이 달라드는 것을 암세포가 알고 도망치는
기술을 터득해버리면 암에 걸리게 되죠. 지금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암세포가 너무 약삭발라가지고 면역세포가 죽이려고 달라들면 잽싸게 도망을 친다. 두 가지 기능을 터득하게 되면 우리 몸은 암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유전자나 자폭유전자가 깨져가지고 암세포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선천면역계들이 옆에서 봐가지고 이거 나하고 똑같은 세포가 아니다 말이지. 그러면 때려 죽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후천면역 세포들한테 지원을 청해서 후천면역 세포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야, 요런 놈이 암세포니까 요놈 죽여라 하면 후천면역 세포들이 가서 그놈만 보고 쪽집게같이 죽인다. 암세포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내 몸 세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면역세포들이 눈이나 달렸다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면역세포들은 더듬이만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냄새를 맡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찾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걸 전방위로 암세포를 찾아내는 세포, 이런 놈이 암세포다라고 가르쳐주는 세포, 그걸 가서 죽이는 세포,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힘을 합쳤을 때에 바로 암은 분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 중에서 어느 한 과정이 무너졌다든지 스톱이 됐다든지 하면 면역 기능은, 소위 그 암을 죽이는 면역 기능은 파괴가 되는 거고 암은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게 되고 또 다른 데까지 퍼져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타겟셀, 소위 암세포입니다. 이걸 죽이는 우리 세포들이 더듬이로 만져가지고 이게 암세포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쏘아가지고 이 세포들을 죽여내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지만은 세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적군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완벽한 승리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완벽한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겁니다. 또 하나 경우는 암세포하고 적군하고 아군의 세력이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죽이지도 못하고 그 적군도 살아남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왜 돌아가셨는가 하고 부검을 해보니까 18%에서 100명 중에서 18명이 그 몸속에 암이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퀄리브리움, 소위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하고 우리 면역세포하고 기능이 비슷하다. 연세가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암 호발 연령군에 들어갑니다. 암이 잘생긴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암세포를 싸우는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때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는 바로 이런 비등비등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암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더 심해져가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그때는 소위 면역 탈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이기는 경우,
그래서 이때는 암이 형성이 돼 가지고 결국은 내 몸을 해하게 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쓰리 정상이냐 아니면 암하고 비등비등하냐 아니면 암한테 져가지고 걸리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20년 후에 폐암이 걸렸다. 이 폐암에 걸려서 수술해서 뜯어놓고 보니까 20년 전에 수술한 유방암 세포들이 거기서 자라나고 있었더라. 지금 그 사람은 20년 전에 이미 암세포가 폐로 들어가 있었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면역세포들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비등비등하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그런 세월 살다가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암이 발생이 된다고. 그 사람이 20년 동안 잠복기 상태로 있었던 거죠. 우리가 면역을, 암세포하고 면역은 우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우리가 그 단계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된다. 다음. 복잡한 사진이죠. 이게 지금 면역세포들하고 암세포들하고 싸우는 그 과정을 지금 도외시해 놓은 겁니다. 제일 왼쪽은 우리 면역세포들이 활기차게 암세포를 죽이는 거고 가운데는 암세포하고 면역세포하고 비등비등 대치 상태고 오른쪽은 암세포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들을 전부 이해하고 있어야만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있었다. 다음 슬라이드. 여태까지는 암 치료를 어떻게 했냐. 자, 우선 암 조직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면 도려냈습니다. 도려내는 것은 우리 면역세포의 숫자를, 필요한 숫자를 줄여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령 암덩어리가 하나 있었다고 그러면 암세포가 100만 개 있었다고 그러면 그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면역세포도 100만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 개를 떼어내버렸다고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가 그만큼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암에 걸렸을 때는 수술은 원칙이다. 먼저 해서 암세포를 도려내야 된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아니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항암제, 독성 약을 쓰자. 그런데 암세포는 자기 몸하고 똑같은 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약을 썼을 때는 자기 몸 정상세포도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을 치료로 하는 의사들은 그 약을 써가지고 암에서부터 낫는 사람도 많지만 그 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이놈의 약을 쓸 거냐 말 거냐 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다.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화학요법, 소위 항암제를 썼을 때 제일 먼저 치명타를 입은 것이 우리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가 있어야지 암세포를 죽일 텐데 그 약을 썼을 때는 제일 먼저 면역세포부터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면역 상태가 거의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 씌우는 거죠. 왜? 혹시 균이라도 전염시키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결국 면역세포도 죽여버려서 부작용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면역세포만 어떻게 살리고 암세포는 죽일 수 있는 약들이 안 나올까 하는 것이 소위 면역치료제입니다. 요즘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것은 면역세포 기능을 살려가지고 암세포만 쪽집게같이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역치료제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표적
치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 면역 세포들이 기능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검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면역 기능이 정상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치료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잘 사시면 되죠. 그러나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암세포하고 비등비등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올리는 방법을 써줘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약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이기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면역 기능을 살려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면역 기능은 질이 멸렬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물론 면역 기능도 올려줘야 되겠지만 암세포들을 쪽집게 같이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죠. 그 표적 치료제들을 써줘야지 그 단계에서는 암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당신 지금 면역 기능이 암 상태하고 어떤 상태냐 하는 것들은 검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 검사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암 조직을 떼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면 유전체, 소위 그 사람이 암이 많이 생기냐 안 생기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냐 없냐 하는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일반 면역 상태, 기본적인 면역 상태는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도망치는 방법이 어떤 루트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이 어떻게 된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 병원이, 우리 성도병원은 오래전부터 면역 기능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런 연구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연구소에서 나는 무슨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식약청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 연구에서는 무슨 연구를 하고 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식약청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령 성도병원 면역세포 연구소에서는 요런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띄워 올립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성도병원에서는 면역세포 연구소에서는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 있구나. 가령 수의장 세포가 암세포로부터 항원을 받아서 우리 T세포에다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연구를 하고 있다. 또 올라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서 면역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가 식약청에 보고를 하면 식약청에서 띄우게 되면 성도병원에서는 그걸 연구하고 있구나. 그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어느 병원에서는 뭘 연구하고 있고 어느 연구소에서는 뭘 연구하고 있고 하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면역 상태를 말초 혈액을 통해서 정상인가 아닌가 면역 연구 스타디 판별하는 연구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물론 복잡하기도 했지만은 특수성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암 환자들 수백 명, 수천 명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검사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저희들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우리 병원 직원들은 피를 수십 번 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보면 야, 너 건강한 사람이니까 피 좀 뽑아라. 와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테스트하고. 우리 병원에서 그동안에 약 5천 명 가까이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갔습니다. 또 우리 암 클리닉에 수천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고 우리 이런 연구를 하는데 당신 피 좀 제공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 1000여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암 환자들하고 정상인하고 피검사를 통해서 구분을 해봤더니 정상일 때는 피검사가 이렇게 나오고 암일 때는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한 20여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수하게 수식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병원에 왔을 때는 피를 뽑았을 때 당신 면역 기능 중에서 어느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지금 우리 2,800여 가지 돌연변이, 암을 만드는 돌연변이가 발견된 우리 체세포의 이 돌연변이 가졌습니다. 우리 암을 만드는 건 여태까지 더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약 2,800개의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암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지금 유전자 검사하는 것은 2,800가지 모든 암에 대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검사 수치로 이런 그래프로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해서 당신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무슨 유전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하는 걸 예측을 하고 그랬을 때는 면역 기능이 어떻게 되냐? 당신 면역 기능이 선천 면역 기능이나 후천 면역 기능들이 정상이냐? 떨어졌다고 그러면 올리키는 방법을 찾자. 우리 면역 클리닉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피를 뽑아가지고 면역 세포들을 검사를 하죠. 다음 슬라이드. 그 암 조직을 우리가 특수 염색을 해서 보면 우리 면역 세포하고 암 세포하고 왜 면역 세포가 암 세포한테 졌는가 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100% 찾아낼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찾아내는 원인을 찾겠지만은 우리가 이 암 세포가 면역 세포를 이기는 원인을 암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당신은 수적으로 당신은 정상이다. 아니면 암하고 비등비등한 상태다. 가령 암하고 싸우는데 주먹은 네가 지금 암세포하고 주먹 사이즈는 비등비등하다. 아니면 힘은 네 주먹이 조금 더 세다. 그런데 암세포는 너보다 조금 더 날쌔다. 이런 것들을 수치화 전부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하고 네 면역세포하고 싸웠을 때는 네가 지겠다. 아니면 이기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계치로 추적을 하고 그 추적 확률은 85%가 85%에서는 우리가 추적하는 거야. 이기겠다, 지겠다 하는 것들이 맞더라. 사실은 85%까지 올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비용도 들었고 시간도 들었고 노력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화를 만들면 암에 걸렸다라고 생기고 당신은 암에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치료 방법, 약물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 들으신 거고, 단언컨대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암에 걸린 사람들의 조직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아까 마찬가지로 그 검사 중에서 정상보다 비정상,
소위 암세포가 강한 부분, 우리 면역세포보다 강한 부분이 어떤 거냐?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게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기 때문에 약은 어떤 거를 써라, 어떤 거를 써라 하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통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암이 어떻게 생기고 검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 그런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면역 치료라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 세포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가령 우리나라 국군 숫자가 줄 때는 자기 피를 빼가지고 바깥에서 그 숫자를 확 늘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피 속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는 소위 면역세포 주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녹십자에서 우리 피를 빼가지고 보내주면은 그쪽에서 피를 면역세포 숫자를 확 수백 배를 늘려가지고 보내주게 되면 우리가 그 주사를 하죠. 그래 아까 면역 검사를 해서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걸 주게 되고, 이 세포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 면역 세포들이 어떤 놈이 암인지 어떤 놈이 암이 아닌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수지상 세포라는 세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수지상 세포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한다 할 때는 그 수지상 세포를 빼가지고, 야, 너 이렇게 생긴 놈이 암세포다. 그러니까 너 가서 가르쳐줘라 하고 그 방법을 수지상 세포를 기억하게 해서 우리가 피하 주사를 한다든지 임파선에다 주사를 해가지고 우리 면역세포들한테 정보를 주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세포 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클론 항체 주사라는 것은 마치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후천 면역세포들이 대포를 갖고 포탄을 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하고 백병전을 딱 붙으면은 암세포가 가만히 있다가 야, 너 죽어보라 하는 아까 얘기하는 데스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너 죽어 하는 지령을 주게 되면 우리 세포들이 죽어버립니다. 면역세포들이 죽어버립니다. 자폭시키는 지령을 암세포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지령을 살짝 전달해 주게 되면 우리 세포들은 아, 나 자폭할 때 된 거라고 죽어본다. 그때 지령을 못 주도록 고무마개로 딱 씌워본다 그 말이죠. 그 씌우는 것이 항체인데 그 항체를 우리가 몸속에다 주사를 하면 그 항체들이 암세포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마개들을 전부 씌우고 다녀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면역세포들은 그 지령이 안 들어오니까 쫓아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카터 대통령이 2달밖에 못 살다는 악성 흑색종에 걸렸습니다. 신문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그때 마침 키트루다라는 그런 단클론 항체 주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 처칠 대통령이 폐렴에 걸렸을 때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만들어서 처칠 수상을 살렸죠.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죽으려고 2달밖에 못 삼았다는데 그때 마침 키트루다라는 약, 아까 말씀드린 단클론 항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주사를 했는데 6번 주사 맞고 뇌 속까지 번진 암 덩어리가 깨끗하게 없어요. 지금까지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단클론 항체 주사, 소위 말해서 면역 치료제라는, 표적 치료제라는 거죠.
이런 단크론 항체 주사가 지금 많이 수백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고 있죠. 지금 단크론 항체 주사 한 대에 얼마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1,000만 원이었어요. 이 6대 맞으려고 그러면 6천만 원을 써야 됐습니다. 지금은 싸져가지고 29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도 단크론 항체 중에는 1,000만 원, 2천만 원 가는 주사들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주사들이 계속 나오면은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도망치는 루트를 알아가지고 캡을 딱딱 씌우고 다니면 암치료는 주사 몇 대 가지고 끝날 수 있다. 현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면역세포를 우리가 키워서 주사하는 방법이고, 다음. 이것은 아까 수지상세포, 소위 백신이라는 거죠. 이 수지상세포, 그 꼬리들이 나무가지 같이 됐다고 해서 수지상세포. 이게 우리가 암세포의 정보를 주어가지고 이 세포를 피하에다 주사하면 이 세포가 임파선으로 가가지고 거기를 흘러가는 T세포, 소위 국군들한테 야, 이렇게 생긴 놈이 암이니까 죽여.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걸 백신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 병원에서도 지금 이 세포 치료법을 연구를 하고 지금 2명에 대해서는 예,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 동물 실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예, 단일 크론 항체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암세포입니다. 우리 T세포가 반드시 죽이려고 할 때는 머리를 더듬어 가지고 이놈이 암인가 아닌가를 우리 정상세포인가 암세포인가를 우리 면역세포가 찾고 이게 암세포다 할 때는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독성 물질을 쏘아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때 이 연결하는 단자로 암세포가 야, 너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지령을 주게 되면 암세포가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키트루다는 주사는 이 지령을 못 주도록 여기에다가 캡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암세포가 너 암세포구나 그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치료법이죠. 옛날에는 저런 게 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암세포하고 면역세포 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습게 암세포를 죽인다 그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치료제죠. 지금 단크론 아까 그 캡을 씌운다는 그 주사 키트루다 주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제 우리 병원에서도 우리 병원 원장님이 연세가 83살 때 암에 걸리셨는데 간암이었습니다. 세브란스에서 2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자라나니까 할 수 없이 항암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도 안 들으니까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검사 방법을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피검사 한번 해봅시다. 피검사를 해보니까 소위 PD-1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항체가 굉장히 항원이 올라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주사약을 씁시다. 소위 카트 대통령이 쓰던 그 주사약을 씁시다 해가지고 그 주사를 6대 맞아보니까 암이 깨끗하게 없었습니다. 예, 암은 완전히 완치가 되셨는데 5년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근데 그분이 저희 이제 면역치료제의 부작용은 뭐가 있냐 그러면 소위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옛날에 교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즉 면역력이 잘못돼 가지고 생긴 병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폐렴이 돼 가지고 폐렴 돌아가셨는 다음 슬라이드.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사들이
면역 치료를 어떻게 벌써 암에 걸려가지고 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을 터득해서 걸렸을 때 치료를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자 암세포하고 우리 면역세포하고 비등비등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이 중에 있을랑가도 모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올리려고 할 때는 물론 약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가 검사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빠져있고 기운도 없이 밥도 잘 못 먹고 그러고 걸어다닐 때 면역세포의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면역 기능은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하고 육체적인 상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그걸 우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암세포하고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몸을, 심신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 지금 힐링 카운티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면역 기능을 올려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서 사실은 이 집들을 타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옆에 혼론센터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걸 보강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서울에서 내려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심신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들을 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멘탈, 정신 상태를 튼튼하게. 여러분 스트레스, 걱정, 고민으로부터 탈출하라. 명상을 통해서. 명상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 소위 자신의 의지를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고,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운동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많이만 하면은 몸이 튼튼해진 줄 알고 있지만 면역 기능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할래 하루 종일 걷고 돌아다니는 사람 면역 기능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나는 운동을 하루 종일 한다는 아니더라.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른 것들이 많다는 것. 다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가장 강력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그건 우리 부신 피질 호르몬제인데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면역 기능은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 면역 기능이 올라가지고 너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알러지라든지 소위 천식, 아토피 이런 것들은 면역 기능이 억제가 안 돼 가지고 올라가 버린 상태인데 그때 뭘 쓰냐? 스테로이드, 소위 면역 기능 억제제를 팍 써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몸 안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거꾸로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코르티솔이라는 여러분들 피 속에서 그 성분을 측정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아니면 정상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기적으로 피를 빼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은 우리 면역세포들은 낮에는 툭 떨어지고 저녁에 잠잘 때는 올라가더라. 그걸 우리가 지금 발견해. 이 림프구라는 것은 면역세포들이죠. 낮에는 스트레스 받고 사니까 떨어지고 저녁에 편안히 잠자고 평온한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꿈틀꿈틀 자라나가지고 피 속을 왕성하게 돌아다니더라. 자, 면역 기능을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항상 즐겁게 가져라. 그러면 면역 기능들은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가볍게 갖고 편안한 얼굴을 가져라. 그때 우리가 이 면역 기능을 올리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온다. 다음. 운동이라는 것은 어떠냐?
운동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운동 강도를 가졌을 때의 면역 기능은 최고에 올라간다는 거죠. 아예 살살 걸어 다니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아주 죽을 때까지 힘을 꾹꾹 주면서 하는 운동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면역력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운동 강도로 얼마만큼 해야지 내 면역력이 가장 좋아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운동 처방 전문가들이 해줄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대로만 하시지 마라. 또 어떤 운동을 하냐.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만 다녀도 면역 기능이 올라요. 그건 아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체중에 따라 다르고 근력 상태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다음 체온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면역 세포들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 기능은 순수 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찬데 가면 감기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면역 기능 때문에 그래요. 감기가 걸리게 되면 열이 오르죠. 왜 그러냐? 자기 몸이 열을 내게 해가지고 면역세포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자기 몸의 방어 기능이에요. 그런데 몸 조금만 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스피린 먹고 툭 떨쳐버려요. 결국은 자기 몸의 방어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몸살이 났더니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을 쭉 냈더니 한결 나아졌다. 왜 그러냐? 면역세포 기능이 체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많이 좋아집니다. 예, 우리가 병원에서 해열제를 쓸 때는 38.5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만 해열제를 주라고 처방을 냅니다. 여러분들 면역 기능을 위해서는 연세 드시면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나를 아침 저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꼭 의무적으로 가서 해라 하고 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 시즌별로 보면 면역세포의 숫자가 여름에 가장 올라가고 겨울에 가장 떨어진다는 거죠. 또 나이 드신 분이 따뜻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면역 기능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라. 면역 기능이 중요한 거죠. 다음.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어디 개똥쑥을 먹었더니 암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개똥쑥이 싹 말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민들레가 좋더라. 그럼 민들레가 아주 들판에 싹 없어지고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겁니다. 민들레가 닿을 수 있는 면역 기능이 빵꾸가 나는 것도 있고 차가버섯이 닿을 수 있는 면역 기능이 빵꾸가 나는 것도 있고 상황버섯이 닿을 수도 있는 면역 기능. 그때는 상황버섯을 쓰게 됐을 때에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잡한 면역 기능에 상황버섯 하나 가지고 다 나았냐? 그럼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면역 기능을 올리는 식품들은 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면역 기능을 올릴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피할까?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계속 날마다 술을 드시고 담배 뻐끔뻐끔 피시면서 야 어떻게 면역 기능 올리는 약 없냐? 그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면역 기능을 해치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그 다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것. 예, 전 세계적으로 면역학자들이 권하는 5가지 면역식을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식은 괜찮다 하는 것들이 5가지가 있는데 녹차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 칼슘이 들어있는 강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마늘, 아주 마늘도 강한 면역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베리베리류, 소위 그 요즘 복분자도 베리류죠. 딸기도 스트로베리, 베리류죠. 그런 베리베리류. 또 청경채, 여러분들 청경채, 그 채소류 청경채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의 식품은 면역력을 올리는 의학적으로 인정이 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식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먹는 것은 좋겠다. 그래서 우리 면역식품 팀들은, 영양사들은 이 5가지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면역 검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줄 것인가. 가령 유방암 환자들은 콩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먹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콩을 주면 암세포가 더 자라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는 선택적으로 뭘 먹어야 되겠다. 그것이 소위 면역식단이죠. 반드시 면역식단이라는 것은 면역검사에 기본을 두고 식단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지 누가 무슨 무슨 버섯이 좋다, 뭐 꽃송이 버섯 좋다, 그게 그냥 쫙 쏠려가지고 꽃송이 버섯이 1kg에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꽃송이 버섯 먹고 암이 났습니까? 그건 꽃송이 버섯 속에 16 베타그루칸이 있고 그 베타그루칸이 항암 작용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부분이 선택적으로 약한 사람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개나주나 그 꽃송이 버섯이 암에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다음 슬라이드. 이제 이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메가3라든지 인삼도, 여러분들이 인삼이 옛날부터 장수식품으로 됐지만은 인삼이 하는 것은 NK세포나 사이토톡식 T셀의 숫자라든지 능력에 도움이 되는 건 있지만은, 만약에 NK셀이나 사이토톡식 T셀이 정상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인삼 먹어봤자 아무 소용입니다. 오히려 오래 많이 먹게 되면은 간에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도 보고가 많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BRM, 생물학적인 반응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반드시 면역검사에 준해 가지고 면역검사의 기능에 따라서 저런 소위 BRM, 저런 물질들을 써주는 것이 현명하지.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비싸고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비싼 돈, 무슨 백사를 먹으면 모든 암이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백사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면 문제없이 만든다. 요즘은 유전자죠. 아까 참에 유전자, 오늘은 내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생략했습니다. 근데 유전자 가위라는 거 얘기도 들어보셨고, 유전자 치료라는 조작하는 거라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가령 황소 머리에다가 사람 머리를 씌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사람도 아주 병신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유전자 조작을 마음대로 한다. 실제로 유전자 조작을 많이 해서 콩이라든지 이런 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들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은 식물에 한해서만 하도록 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 유전자 조작을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큰 재앙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아주 강한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발전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또 그걸 쉽게 허용해 줬다가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치료학자들이라고 그러면 뭘 만들어 내볼지도 모르죠.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생략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면역에 대해서 크게 어디에 도움이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면역학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역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적어도 암에 대해서는 면역혁명이 곧 일어날 것이다. 늘어나고 있다. 예, 암 걸리신 분들도 희망을 갖고 또 암 몇 대에 주사 몇 대에 암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거다. 공상 영화 같은 시대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있다.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심신을 튼튼하게 해라.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힐링 카운티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제가 만들 겁니다. 가령 나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티칭 프로그램,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들의 심신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또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